네, 이렇게 2시구간의 시황을 보고 오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시마론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지 주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렇습니다. 한파 성적표 받아든 삼성전자 2023년 활로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윤겸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겸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0% 마이너스 수익률로 600만 소액 투자자들 잔뜩 울려버린 삼성전자입니다. 우리의 실리를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4분기 잠정 실적이 먼저 좀 나왔죠? 이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자 모든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실적 발표가 이제 궁금했을 테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매출은 사실 역대급 네. 3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예.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은 좋은데 표현은 어닝 쇼크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네. 한마디로 매출은 이제 해가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나 영업이익 부분이 실적으로 보여주질 못했다. 남긴 게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사실 이제 매출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남아야지 주가도 반영이 되고 배당도 줄 수 있고 또 다음 목표를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7.93%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6%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특히 이제 4분기 매출 실적만 봐가지고는 매출도 전년 대비 4분기 비해서 8% 이상 줄어들었고, 네. 전년 대비 4분기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닝 쇼크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악재 요소가 지금 뭐 반도체 업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도 이걸 피해갈 수 없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 매출 실적 발표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그 말씀드리고 이제 네. 세부적인 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적이 이렇게 악화됐던 그 원인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실적 원인을 이해한 거면 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텐데 D램 그 반도체 수요의 부진, 부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공급 과잉입니다.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그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도체 업체들이 뭐 쌓이는 재고, 수요는 부진하고 이거 재고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재고 유지 비용도 들고 순환이 안 되면 자금이 이제 묶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주축이지만은 가전과 IT, 휴대폰 쪽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쪽도 비중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실생활에서도 앵커님도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휴대폰을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휴대폰 교체 주기도 많이 이제 늦어지고 맞아요. 뭐 경기 침체에 의한 가전 IT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쓸 때마다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또 뭐 긴축,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뭐 러우 전쟁까지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대란 이런 부분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좀 악재가 이제 드디어 도래되지 않았나 네. 그런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이제 발표가 됐는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일단 뭐 매출은,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조금 증가를 했답니다. 사상 처음 300조 원 돌파 소식이 있지만, 여기서 이게 좋게 보기가 어려운 게 영업이익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에 비해서 2022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반도체도 어려웠을 뿐더러 여기에 뭐 스마트폰 쪽, 거기다가 가전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 영역이 다 부진을 했다는 점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를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지난해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불황 여파가
더욱더 강하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전문가님,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불황, 지난해 시작된 이 불황이 올해도 지속이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거를 한번 여기 제가 이 비교 네. 차트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잠깐 좀 PPT 보여주실 수 한번 있는 띄워주시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이 역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각국의 기업들이 이제 D램 시장을 선점해서 경쟁하는데 월등히 합쳐보면 거의 70%에 가까운 네. 점유율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점유율만 갖고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야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관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 발표에 의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많이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일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객사들이 어떠한 이제 수요 부분 요구에서 조금 떨어지고 재고 조정에 의한 이 고객사들도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 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D램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 낮아지면 팔아도 많이 그만큼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락이 되다 보면 팔아도 영업이익이 안 남고 재고는 쌓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반도체 혹한기가 들어섰다는 게 지금 이제 이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업황 불황이 이제 중요한 걸 이렇게 반도체 D램 가격의 불황을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전반적인 예상은 올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상고하저다. 상반기는 상저하고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상반기는 좀 침체, 저점 국면을 통과해야지 2분기 지나서 3분기부터 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중국 반도체 전 세계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네. 중국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제약상 봉쇄 때문에 공급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건 이제 중국이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값이 이제 상승이 좀 멈추고 IT 이제 수요 부진이 좀 개선되고 재고가 좀 줄어들고 또 이제 그 D램의 이제 DDR5 신모델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고 좀 기대감이 있고 이 업황의 불황이 1년 내내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 업황의 불황이 물론 상반기는 통과에 대한 통과 의뢰 아직까지는. 그 시기고요. 상반기 지나서부터 하반기부터 조금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반적인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벗어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 자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고객사들 재고 조정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 보시죠. 수요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인가라는 걱정이 좀 많이 있으셨을 텐데 대부분 일단 이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반기까지는 이런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약간은 다시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하는 모습들, 그런 그림이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가의 반전을 꾀할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이다. 올해 내에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해야 되겠죠. 자, 확실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항상 좋다가 나빠지는 거, 나빠지다가 더 나빠지는 거, 이런 것보다도 최악이었다가 최악을 벗어나는 국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투자의 적기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러면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업황 바닥은 어떻게 좀 확인이 될지, 언제쯤 확인이 될지 이 얘기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업황 바닥을 또 이제 확인하는 거는 이제 차트 위치도 봐야 되고 주가도 봐야 되고 뭐 네. PBR도 봐야 되고 전반적인 다 이제 평가를 내려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더 할 것이냐, 이 투자 비중을 갖다 그래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는 스톱하고 이제 감산을 할 것이냐. 아, 좀 어려우니까. 예, 예. 요런 부분이 이제 업황 바닥의 어떠한 이제 그 시그널, 요거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예전 같은 경우도 어려운 상황, 예전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네. 삼성전자는 이제 이 투자 부분을 갖다 줄이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서 투자를 갖다 어느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줄이는 금융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했는데 삼성전자가 뚝심으로 버텨갖고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익을 얻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갑자기 줄이거나 급격히 줄이지는 않을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투자를 유지하는 부분, 감산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 삼성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예,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어려운 시기인 건 맞고요. 예.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갖다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고 또 표현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냐 감사냐 이런 분기점에 삼성전자도 와 있고 하이닉스도 줄이고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제 투자를 비중을 줄여가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바닥 시점엔 오지 않았나 그런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표로 지수로 확인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PBR, 네. 주가 순 자산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1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거의 뭐 제자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 대비 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바닥의 정점에 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런 악재가 모든 부분이 차트에 선반영된 부분도 사실 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상저하고로 이제 상반기라서 하반기에 어떠한 이제 유통 재고 정상화가 되거나 수요 부분이 일어나면 이런 이제 재고가 좀 덜어지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제 촉매제도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시점에서 상당히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 내려왔고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하고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주가 비율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시점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내려와 있고 여기서 물론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만큼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큰 추가 하락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많이 이제 저평가돼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 바닥은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업황 바닥에 근접해 와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한 부분인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황 바닥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도 이제 언제가 바닥일까 뭐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만에 봐도 일단 뭐 반도체 기업들 정말 유명한 기업들이 다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부터 말이죠. 자,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감산 뭐 검토를 계획은 없다라는 점을 말을 했지만 앞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적인 분석을 해봐도 뭐 역사적 하단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해서는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인식 한번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바닥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변국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역시 앞서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요새는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왔던 제로 코로나 이 봉쇄 정책을 지금 벗어나는 국면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정말 피해를 많이 봤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이제는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이 아닌가. 제로 코로나를 탈피하는 그런 흐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지요. 반도체 수출 회복에 호재로 볼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수출 회복의 호재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점이 좀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시진핑 3임 연임이 시작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줄기차게 내세웠던 게 제로 네.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라는 오명국도 좀 씻고요. 이미지도 좀 개선하고 맞아요. 또 인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 사람이 걸려갖고 죽는 것도 이제 당국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해가지고 네. 방역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국가 이미지도 탈피하고 우리 중국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걸 갖다 이제 한번 정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건 이게 완전한 이제 다 잡을 수 있고 네. 완전히 이 방역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그 역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정말 경제 활동을 모두 그렇죠, 스탑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 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첫째는 민심 위반, 네. 시위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죠. 국민들의 불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도 한번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체제라든지 이제 그 정부에 도전한다든지 민주화 요구를 한다는 건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데 역병에 대한 민심 위반이라든지 역병에 대한 민심 폭발은 이건 제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 당국도 이제 제압하고 막 그걸 갖다가 막 시위 진압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제 이거 뭐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생존에 먹고 살고 이거 힘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봉쇄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공급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건 이 경제 마이너스 경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슬그머니 조용하게 풀어주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려운 시점에서는 하여튼 뭐 중국 당국이 세계 경제라든지 증시에 발맞춰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정책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이 40%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정말 대단한 비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봉쇄하고 막아버리니까 이제 공급이라든지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계속 반도체 중국 수출이 늘어났었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제 증감률은 떨어지는 네. 이런 양면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후반에 4%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성장률에서 4%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수출을 회복할 수 있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공급 교란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뭐 갖다가 공급하고 팔아먹고 싶어도 이게 뭐 봉쇄되고 이게 물류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상저하고란 말이 있듯이 아직은 이제 1, 2분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어떠한 이제 통과 과정을 진통을 좀 겪다 보면은 하반기에 중국대 수출이 이제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중국 경제도 기지개를 다시 피니까 분명히 이제 반도체 쪽에는 수출 쪽에 회복하는데 호재가 따라올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연관성이 있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거의 자랑거리 삼아 이야기했던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정말 시위의 불길이 커졌던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응당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조금 더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질만 하죠. 반도체의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게 중국 쪽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에서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읽어봤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그리고 앞서 잠시 좀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렇게나 좀 어려운 시기에 감사는커녕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R&D 투자 19조 원 발표도 나왔었는데 사상 최대 액수였습니다. 불황일수록 공격적인 투자. 그러면 추후에 이 점유율 증가 기대감은 좀 확실히 가져가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그 비유를 들자면 네. 우리나라 축구 국내 리그 K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단골 우승팀이 전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이 계속 하고 그때 그 전북 팀을 이제 감독하셨던 분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네. 닭공 아닙니까? 닭공. 닥치고 공격하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물러섬은 없다.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역시 이제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물론 이제 이런 어려운 업황 상황에서
이 투자를 갖다 유지하고 이제 더 확대한다는 기업의 실적, 매출, 또 주가, 또 배당 이런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역시 삼성전자는 이제 역사적 사례의 경험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물론 이게 이제 장기 침체 이런 어려운 업황들이 뭐 2년, 3년 그냥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 글로벌 경제 이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지금 이렇게 이런 투자 유치를 줄이거나 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지금의 고통은 예. 견디고 간다. 네, 스탠스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수위는 좀 조절하겠지만 그래도 방향 기조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유율 앞으로 이제 증가가 좀 기대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주가는 이제 저점은 지금 통과해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일 것 같고요. 올해도 오늘도 보면은 이제 좀 상당히 6만 전자를 향해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네.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제 처음에 이제 1월 2일 날 개장해 갖고 2일, 3일은 조금 더 밑으로 좀 빠지는 듯 했으나 그 뒤로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정책도 좀 나왔고요.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환율도 좀 개선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분기 지나면은 이런 이제 투자 유지의 스탠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어떠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수혜로 돌아올 수 있는 또 내년도도 기대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 점유율과 영업이익이 다시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한 스탠스, 투자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삼성의 강점이고 어떠한 무기가 아닐까. 네.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제 하반기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수요 회복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기대되고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유치 유지하는 이런 부분의 삼성전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새 이런 말 유행하고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들 하는데 마치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협박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커녕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점유율 증가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이슈가 요즘에 워낙에 화제였죠.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수요일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모처럼 급등하면서 여기서 지수를 다 끌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문가님, 세액공제율 확대 이슈, 요거 업계 숨통이 트일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이제 유지하는 회사들은 네. 상당히 지금 수혜고 호재고 또 가뭄의 단비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8%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양당 이제 합의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어려운 이런 반도체 업황, 이 경기 침체, 경제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반도체가 살아야지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이나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먹거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네. 반도체를 위해서 이제 25%까지 상향 조정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네. 국회 통과도 아직 해야 다시 해야 되고요. 이제 얘기 나온 거니까요. 상정을 하더라도 또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받아주고 수용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검토는 해보겠으나 예. 8% 통과한 지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어떻게 25%까지 올리느냐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8과 25는 굉장히 차이가 그럼요. 나니까요. 물론 이제 8% 그다음에 10몇 프로 25%까지 최대까지입니다. 최대 네. 모든 걸 합산했을 때 25%까지 기술 투자 연구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최대 20조. 크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4조.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 반도체 업계들이 총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정확히 계산해 봐야지만 30조에 육박합니다. 이런 세액공제가. 예.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0조 이번에 대략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럼 30조면은 거의 5%에 해당하는 네, 굉장히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제 혜택이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가뭄의 단비, 뭐 반색을 하는 거죠. 이 반도체 업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경계하면서 보는 시각이 이제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의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지켜는 봐야 됩니다. 어떠한 이제는 반도체 시황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열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과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는 이제 요지들이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은 이제 크게 스탠스를 이제 지금은 발표라든지 이제 기존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경계심이 있는 거죠. 세액 공제를 해줬을 때 과연 그런 그 기업이 이제 세액 공제된 만큼의 혜택을 갖다가 투자로 연결할 것이냐, 더 투자를 확대하고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각종 투자를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요. 또 이제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세액 공제 해주면 그걸 갖다가 어떤 회사의 그 자금을 비축한다든지, 네. 그냥 쌓아두고만 그렇죠. 있는. 미래에 더 어려운 상황을 재난을 네. 대비해서 이제 보충하기 위한 예비 자금으로 묶어놓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이제 더 지금 투자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줄이겠다는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발표한 자체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요. 네. 외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이 업황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도 올라가고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요 며칠 사이에 좀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로 이제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야 될 숙제,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또 해야 되고 협의를 예. 해서 또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과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뭐 어떤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이제 혜택도 주지만 기업들이 또 재투자, 또 이런 부분을 갖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검증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좀 맞물려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정부 여당의 발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기대감과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이슈. 물론,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그 심리가 개선된 면은 있겠지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들, 미지수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세한 결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사실 뭐, 지난 한 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2023년 새해에 다시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반도체거든요. 2023년에 상승을 만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2023년 올해 반도체 상승 모멘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뭐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IT 수요가 너무 감소했다는 게 큰 네. 이제 악재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떠한 이제 반전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는 좀 지나야 되고요.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2분기쯤이면 이제 최저 바닥을 찍을 것이다. D램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 바닥이라는 거는 끝없는 추락은 없거든요. 어떤 이제 아무리 수요가 없더라도 가격은 떨어지겠지만은 이제 원가라는 것도 있고, 네. 유통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기업의 이익 마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 되면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라든지 D램 가격은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게 예상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계속해서 IT 신제품 같은 건 계속 나옵니다. 메모리 탑재량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DDR5 그 수요가 네. 이제 가격 인하로 인해 갖고 수요가 좀 더 넓어지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그런 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3분기 이후에 이제 이 메모리 이런 부분이 출하가 좀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3분기 되면 글로벌 악재가 조금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고요.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하반기 됐을 때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떠한 이제 평화 협정이라든지 네. 휴전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종료라든지 어떠한 그런 이제 메가톤급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원자재 공급 부분에서도 이제 숨통이 트이고 이 반도체라든지 모든 것도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가 우리나라가 뭐 다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낮아지다 보면은 이제 이익의 부분도 도움이 되고요. 네. 아까 전에도 언급드린 이제 중국 경제 성장, 리오프닝, 문호 개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망이 해결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좀 살아나면은 상승 모멘텀의 요소가 네.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좀 우려 요인들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앞서서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공급망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굵직한 요인들로 인해서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뭐 주요 산업들 공급망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사실 올해도 공급망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던데 남아있는 공급망 위협 요인들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우 전쟁이 참 골치죠. 끝나질 않네요, 정말. 예, 언제 끝날지 지금 2월에 시작돼 갖고 지금 뭐 예. 해를 넘긴 데다가 작년 2월에 시작 해를 넘겼고요. 이게 1년 갈 줄은 예, 이제 1년 갈 거라고 러시아가 그냥 단번에 잡아가 싱겁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반전의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푸틴이라는 인물이 이제 정말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하여튼 장기화되는 게 가장 공급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치포 동맹을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자꾸 이제 그 중국 때리기, 중국 제압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갖다 눌러야 되고 중국은 또 원자재로 또 대항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치포 동맹을 해가지고 네. 뭐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또 이제 중국에 40% 반도체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또 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숙제가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제 물론 위드 코로나로 가지만은 사망자가 뭐 이제 하루에 2만 5천 명 나올 예상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이제 코로나가 또 변이 바이러스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또 전 세계 재확산되거나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항해서 이제 유럽도 RMA 법안, 탄소세, 탄소 국경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출할 때,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수출할 때 이제 탄소세가 붙어가지고 네. 환경 부분, 환경 부담금이 나오듯이 이런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가 안 되고 줄어들면서 좀 개선이 돼야지 공급망 위험 요소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증권사들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매수 의견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1.1, 뭐 네. 역대 최저점 정점에 와 있는 거는 이제 맞고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는 게 맞고요. 좀 과도한 이제 저평가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던 것도 맞고 예. 23년 하반기에는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데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좀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재고 부분도 2분기 때는 정점을 찍고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금 9월 달에 삼성전자가 51,800원이었습니다. 최저점이.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2월 코로나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20년 3월에. 20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2월이 주가가 54,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최저점이 51,800원, 20년 2월 코로나 발발 전이 54,200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주가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동안 올라온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완화에 의한 이제 거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은 코로나 발발 전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어떻게 평가하면 비슷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고 네. 매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건 맞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도록 네, 네. 하죠. 사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 최악일 때는 뭐 4만 전자까지도, 그리고 빠르게 업황만 올라오면 뭐 9만 전자까지도 내다보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갭이 너무 큽니다. 삼성전자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이고 네. PBR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이제 저점 바닥 국면은 맞는데 앞으로 이런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 기간에 맞춰서 딱딱 플랜에 가느냐에 따라 그 관건일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항상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에 의해서 나눠서 조금씩 담아가면서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봐야지 당장 한 분기, 2분기 안에 이렇게 급조돼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장상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또 매사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나을 듯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습니다. 비단 사실 종목 하나 분석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내 증시 향방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국제가 종목이니까 증시 전체 흐름을 예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